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18년 경력의 경매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10강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입장이겠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죠. 어, 강제 집행 정지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를 정지시켜야 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반적인 방법인데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대금 지급, 즉 납부 방법이죠. 이거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고요. 분할 납부는 불가합니다. 또 특별한 납부 방법으로서 상계 신청, 이거는 배당받을 채권자 입장이겠죠. 낙찰받은 사람이 채권자라면은, 배당받을 채권자라면 가능하고, 또 배당받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채무 인수 방식으로 또 대금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 절차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강제 경매에서는 뭐 솔직히 낙찰되고 나서 낙찰자의 동의는 거의 뭐 100%라 그래도 되겠죠.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낙찰자한테 동의해 달라면 돈을 얼마 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냥 해줄 리가 없죠. 이럴 경우에 강제 경매는 집행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 또는 뭐 소멸 또는 상환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시킨다는 취지의 재판의 정본을 받아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뭐 가정법원, 행정소송하는 행정법원 이런 거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 말고 재판하는 법원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경매는 집행법원에서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청구 이의의 소제기를 하고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재판 정보는 재판법원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집행법원, 즉 경매계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고, 재판법원에다가 청구이의 소하고 또 뭐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재판 정보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두면은 재판법원에서 집행법원으로 넘겨주지 않아요. 이거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경매. 임의경매 그러면은 아까 강제경매는 채권 가지고 지급 명령을 받든가 재판을 해서 이겼을 때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임의경매는 건전한 건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임의경매는 집행정지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경매 부분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잘못됐다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경매 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 일시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받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하나 더 있다면은 임의경매에서 채권자 상대로 채무가 없다면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또 이 강제 집행 정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재판 정본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판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은 강제 경매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든지 임의 경매든지
이 소송이나 채무부정제 소송을 해서 성소가 확정되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성소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취소시키면 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성소 확정 판결 후에 건조당권 말소하고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등본이죠. 이것을 경매계에 집행법원이죠. 제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매각 대금을 허가결정이 나오면은 지급하라는 그 날짜를 법원에서는, 집행법원이죠, 지정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죠. 최고가 낙찰받았던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나면 매수인으로 용어가 바뀌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1월 이내로 지정을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1월 이내에 내면 되는데 언제부터냐 이거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주 뒤부터, 낙찰받고 나서 2주 지난 뒤부터 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났어. 그렇다고 돈을 못 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연 이자가 대부분 규칙에서 정한 연 15%를 더해서 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집행법원은 재매각 기일을 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지연 이자를 합해서 돈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실무에서는 하루 전에도 받아주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3일 전으로 생각하시고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대금 지급 기한 지나고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 특별 매각 조건이었을 경우에는 20% 또는 30%가 일반적이잖아요. 그 돈을, 그 보증금을 몰취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만 했다 그러면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매각 대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보증금은 몰취당한다, 몰수당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금 지급, 즉 납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분할 납부는 안 되고, 만약에 낙찰 금액이 1억짜리인데 둘이서 공동 매수를 했어요. 2분의 1씩. 그러면은 각각 5천만 원씩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내고 한 사람은 안 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매수자는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1억 낙찰 금액이라면은 1억을 다 내야 된다. 각자 부담분에 따른 따라서 분할 납부를 하되 한 사람이 내고 한 사람이 안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분할 납부해서는 안 되고 같이 내야 되겠죠, 당연히. 예.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대금 지급 납부 방법이죠. 이거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특별한 납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한 납부 방법, 특별한 납부 방법 했는데, 위에 특별한 납부 방법은 채권 상계 신청하는 방법이고, 밑에 특별한 납부 방법은 채무 인수 신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채권 상계 신청은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자인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배당받을 금액을 상계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보증금을 내놨잖아요. 그럼 9천만 원만 더 내면 되는데, 이때 자기가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9천만 원이라면 전액을 다 채권 상계 신청하면 되겠죠. 만약에 8천만 원이라면은
1,000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채권 상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채권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금 납부를 하는 거는 잔금 내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 따로 잡히잖아요. 대금 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은 일반적인 납부 방법에서는 날짜가 다른데 채권 상계 신청 특별한 납부 방법에서는 대금 지급 기일과 배당 기일을 동일하게 지정한다. 같은 날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납부 방법 두 번째, 채무 인수 신청.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기 전에 배당받을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채무 인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배당받을 채권자가 1억짜리 낙찰 금액에서 1,000만 원은 나가 있겠죠. 입찰 보증금으로. 그럼 1순위는 5천만 원이고 2순위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순위와 2순위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다 신청하면은 전액이 채무인수 신청이 되겠죠. 근데 1순위 5천만 원은 승낙을 받았는데 2순위 4천만 원 승낙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2순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낙찰자가 현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채권 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채권 상계 신청을 해야 되고, 채무 인수 방식은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기 전까지 채무 인수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조금 빨리 한다는 각오로다가 두 가지 다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 상계 신청은 매각 결정 기일까지 해야 되고, 대금 지급 기한은 채무 인수 방식은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 안 되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둘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것을 하고요. 이정모 경매 검색하시면 되죠, 유튜브에서. 그리고 구독 중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구독 중이 나오도록 클릭해 주시고, 종에 여기 날개가 없으면 날개가 나오도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경매 캠프에서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